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34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절기상 처서인 내일도 기온 비슷하게 올라서 무덥겠고요. 주말 동안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무더위에 대비해 주시고 휴대용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결해 말라리아 경보 발령의 의미와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고요.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이번 주말에 개최됩니다. 특판 행사와 직거래 장터, 복숭아 품평회 시상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달콤한 축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8월 2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고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증가한 것입니다. 영월의료원이 어린이의 병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하늘 반창고 사업을 올해 11월 14일까지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18세 이하 주민인데요. 선정된 사람에게는 통원 치료비와 입원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1인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영월지청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3년 전 태백 광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원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집중호우로 매개 모기 개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재훈 질병조사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 사재훈입니다. 예, 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19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올해 네. 첫 양성 모기가 확인된 배경과 경보 발령의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환자 및 말라리아 매개모기 집중 발생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 및 도내 6개 시군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과 함께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 감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각 시군에서 채집된 모기를 분석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밀도와 3일열 말라리아 원충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요. 예. 말라리아 주의보 및 경보는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를 알려주고 지역 사윤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이 됩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말라리아 매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가 0.5 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전국적으로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네. 올해는 6월 20일 매개 모기수가 증가하면서 전국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경보인데요. 경보는 해당 시군구에만 발령되는 경우와 전국적으로 발령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예. 해당 시군구의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주의보 발령 이후로 첫 군집 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으로 매개 모기가 하루 평균 개체수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시군구의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매개 모기의 하루 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으로 양구구는 7월 11일에, 화천구는 7월 28일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는 채집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인데요. 이번 달 19일에 전국적으로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31주차에 양구군에서 채집된 4개 모기에서 말라리아 원충 검출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시군과 질병관리청의 결과 완료로 이번 경보 발령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였습니다. 예. 어떤 상황에 경보가 발령되는지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는 전반적인 매개 모기 개체 수는 줄었지만 최근에 집중호우 이후에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개체수 변화 추이와 환자 발생 현황은 어떤지도 알려주시죠. 네. 올해 전국 누적 매개 모기 일평균 개체수는 작년보다 54.4% 감소하였으나 29주차에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하여 31주차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증가하였습니다. 강원도도 30주차부터 매개 모기 밀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국내 발생 현황은 현재 전국에 378명이며 강원도는 19명입니다. 정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1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 모기죠. 얼룩날개 모기의 생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또 주로 어떤 시간대에 활동이 활발한지 알려주실까요? 네. 얼룩날개 모기류는 날개에 눈에 띄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예. 보통 습도가 높고 그늘진 장소인 저지대 습지나 홍수터, 하천 주변에 주로 서식하고 있으며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밤에 주로 활동하며 밤 10시부터 새벽 4시에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네. 주요 추정 감염 경로는 저녁 시간에 산책이나 축구 등으로 땀이 난 상태에서 휴식을 할 때 물리거나 매개 모기의 산란과 생육이 용이한 호수공원 또는 물 웅덩이 인근에 거주하거나 산책할 때 모기에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특히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자, 말라리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국내에서 유행하는 형태는 어떤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말라리아는 열 원충 속 기생충에 의한 급성 발열성 원충 감염증으로 원충에 감염된 얼룩날개 모기 속 암컷 모기가 인체를 흡혈할 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감염되는 기생충은 총 5가지이며 3일열, 열대열, 4일열, 난형열, 원숭이열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3일열 말라리아의 발열 주기는 격일 간격인 48시간이며 4일열 말라리아는 3일 간격, 열대열 말라리아는 36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다소 불규칙하기도 합니다. 아, 발열 주기에 좀 차이가 있군요. 네. 네. 말라리아 감염 초기 증상이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네. 말라리아 증상은 비특이적이긴 한데요. 주로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메스꺼움, 구토, 설사도 발생할 수 있고 적혈구 손실로 인해 빈혈과 황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열대열 말라리아의 경우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신부전, 발작, 정신적 혼란이나 혼수 상태와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말라리아가 사실 우리가 주로 해외에서 감염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뭐 특정 국가로의 여행을 앞두고 그때만 예방접종이나 약 복용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처럼 국내에서 전국 단위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이제 백신이나 예방약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복용이 권장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국내 위험 지역을 방문한다고 예방약 복용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국외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여행 중 또는 여행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국내외 여행력을 알려주시고 진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일 텐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안내해 주시죠. 네,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문 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하여 주시고 야간 외출 시에는 밝은 긴 소매, 긴 바지를 착용하고 얼굴 주변을 피해 모기 기피제를 뿌려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군 복무 의심 증상이 발생하였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외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해 주시고 여행 중 또는 여행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국내 여행력을 알려주시고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말라리아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 상황에 부합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의 효율적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22년부터 의료기관, 군 관계자분들과 함께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자발적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도록 다각화된 예방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개체 감염병 담당자 역량 강화와 위험 지역의 시군별 군인 및 농업, 산림업 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감염병 발생 시 시군 역학조사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기가 왕성한 4월부터 10월까지 방제 관리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무더운 여름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인데요. 말라리아 예방과 관련해서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엔 말라리아나 일본 뇌염과 같은 모기를 통해 감염되는 매개체 감염병의 위험이 함께 높아집니다. 이들 감염병은 겉보기엔 평범한 모기에 의해 전파되지만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관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복장과 기피제 사용에 주의하며 고인물 제거, 야외 활동 후 청결 관리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습관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건강한 여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매개체 감염병 예방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사재훈 질병조사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제24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의 자랑이죠.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벌써 24회를 맞았다고요? 네, 치악산 복숭아 축제는 2002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치악산 복숭아는 전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치악산 자락의 경사진 지형은 배수가 잘 되고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은 복숭아가 달고 향기롭게 익어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런 천혜의 환경에서 자란 복숭아는 당도가 뛰어나고 과육이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고요. 은은한 향까지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복숭아 축제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의미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축제를 통해 소비자는 생산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고 농민은 자신의 노하우와 자부심을 알릴 기회를 얻으면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원주 치악산 복숭아 축제에서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치악산 복숭아를 구입할 수 있어서 축제 방문객들 사이에서 가장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명품 복숭아를 직접 맛보고 신선한 상태로 바로 구매할 수 있고요. 19개 장목반이 각각 정성껏 키운 인기 품종과 희귀 품종 복숭아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치악산 복숭아 연합회 우명기 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치악산 복숭아는 원주를 대표하는 으뜸 농산물로서 청정 치악산 자락에서 자란 복숭아는 일교차가 큰 덕분에 당분이 충분히 축적돼서 달콤함이 남다릅니다. 특히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미백 효과 및 혈액순환, 체질 개선 등 인체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과일입니다. 또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복숭아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선진농업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타 지역의 복숭아와 차별화된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틀 동안 판매한 양이 한 4,700상자 정도 판매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상자를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우선 축제 첫째 날인 23일 오전 10시에는 젊음의 광장 특설 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요. 원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공훈의 축하 공연과 난타, 색소폰 연주로 축제가 시작됩니다. 정오부터는 이벤트 프로그램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복숭아 길게 깎기 대회, 훌라후프 돌리기, 손 안 대고 복숭아 빨리 먹기 등 레크레이션 게임이 진행됩니다. 또 오후 3시부터는 예술인 총연합회의 향토 예술인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요. 오후 4시엔 복숭아 먹고 힘내라 팔씨름 대회가 운영됩니다. 24일 일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즉석 공연으로 둘째 날 행사가 시작되고요. 복숭아 길게 깎기 대회, 복숭아 OX 퀴즈, 얼음이 오래 버티기, 행운의 경품 잔치 등 다채로운 게임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치악산 복숭아 연합회 우명기 회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특판 행사에서는 당일 수확한 싱싱한 복숭아를 중간 마진이 생략된 가격으로 최상품 복숭아 4kg 상자당 24년도 가격으로다가 3만 원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 금년도에는 일기나 이런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소비자들에게 그나마 저렴한 가격으로다 공급을 드리고자 24년도 가격을 그대로 기준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축제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원주시 대표 축제로 거듭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로 인해서 복숭아 생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23일, 24일 축제장을 방문하셔서 축제를 함께 즐겨주시고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를 많이 구매하여 주시면 고농 상생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원주 치악산 복숭아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달콤한 복숭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희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한 주간의 강원도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지역 내 최대 산업단지인 원주 태봉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고요? 네, 원주 지역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원주 태봉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원주시와 주식회사 원주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28일 원주시청에서 태봉산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원주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태봉산단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 경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간과 공영을 포함해 태봉산단이 그동안 원주에서 진행된 산단 중 가장 대규모 사업인 만큼 조성 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봉산단의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정이 돼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가요? 네, 민간 공동개발 방식의 태봉산단은 2026년 착공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바이오 중심의 산업 용지를 비롯해 지원 시설 용지, 복합 시설 용지, 주거 용지 등을 갖춘 정주형 복합 산업단지로 세장동 산 174단지 1번지 일대에 4,700억여 원을 투입, 139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됩니다. 지난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고시됐으며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주 태봉 일반산업단지는 11월까지 절반 이상의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1월 강원자치도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태봉산단은 지역의 산업단지 부족 문제를 해소해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태봉산단 개발이 원주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서 A등급으로 선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군이 신재생에너지 선도도시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횡성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수요 반영, 에너지 자립 가능성,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횡성군은 지역 특화형 에너지 보급 전략과 탄탄한 추진 체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A등급 선정에 따라 횡성군의 앞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횡성군은 A등급에 선정됨에 따라 2026년 본 사업에 최대 15억 원의 국비 확보 및 사업 규모 확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주택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복합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산정안, 지속가능 에너지 구축이라는 세 가지 목표 달성 추진에 나서게 됩니다. 한성현 횡성군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에너지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횡성군이 명실상부한 친환경 에너지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자, 영월군 소식입니다. 영월군이 영월형 신규 일자리 개발을 통한 활기찬 노후 제공에 나선다고요? 네, 영월군이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 영월형 신규 일자리 개발을 통한 활기찬 노후 보장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2028년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담기구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는 등 영월형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연차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우선 도입기인 올해 영월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개정과 지역 내 노인 일자리 수요 조사를 통해 일반 현황 등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유휴시설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7년까지에 해당하는 안정기에 들어서는 원스톱 노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영월형 신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끝으로 평창 소식도 들어보죠. 24일부터 평창군 대관령에서 트레일 런 대회가 펼쳐진다고요? 네, 사계절 산악 스포츠 메카인 대관령에서 트레일 런 대회가 오는 24일 펼쳐집니다. 평창 대관령면 체육회는 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부문별 참가자들이 차례로 출발하는 제2회 고 대관령 트레일런 대회를 개최합니다. 트레일런은 포장되지 않은 산길과 숲길, 흙길 등 자연지형을 달리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런은 일반 러닝과 달리 다양한 자연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관령면 일원에서 최장 10시간 제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해 대관령 고원 청정 자연 환경을 만끽하며 건강을 다집니다. 이번 대회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기념관 성화 봉송대 앞에서 출발해 10km 구간인 오목길 고속도로, 중공 기념사업 서울바위길, 대관령 마루길 코스와 20.18km 구간, 그리고 44km 구간, 카페 앞 3거리 코스로 나눠 진행됩니다. 예, 오늘도 네.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였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